지난해 코로나 충격으로 사라진 일자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차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에는 최악의 고용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올해도 나아질 희망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통역 안내사 일을 해온 조한경 씨.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끊기면서 사실상 실직 상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입사원서를 썼지만 50대인 조 씨에게 취직은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20대 지금 대학 갓 졸업하는 사람들이랑 요즘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공공근로 이런 일자리죠. 지난해 사라진 일자리는 약 22만 개.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3차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달엔 1년 전에 비해 62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져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대면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폭이 확대가 되었으며, 그동안 좀 증가폭이 있었던 공공행정이나 보건복지 쪽이 좀 증가세가 둔화된. 고용 한파는 20, 30대에게 더 매서워 지난해 30만 개 넘는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기업 채용이 줄어든 건 물론 아르바이트마저 끊기면서 청년 세대는 코로나 충격을 온몸으로 안아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한 2배 가까이 증가한 곳도 있고, 그래서 경쟁자는 훨씬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채용 인원은 좀 더 줄어드는 상황인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문제는 이런 고용 충격이 지난해로 끝이 아니라는 것.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다음 달까지는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재택근무나 혹은 원격근무까지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더 진입을 하게 되지만, 단순 노무나 임시 일용직은 기업들이 더 유연하게 고용하기 위해서는 관망을 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에 뽑기로 했습니다.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돈도 풀고 직접 고용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전체 일자리의 증가수는 지난해 사라진 일자리의 70%에 불과해 혹독한 고용 한파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그럼 이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이 대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대면 서비스업이 몰락하고 IT나 플랫폼 산업이 뜨고 있지만 이런 산업은 고용이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낮 대형 커피 전문점. 직원은 단 한 명입니다. 음료를 만듭니다. 주문과 결제는 손님이 직접 무인기기, 키오스크를 통해 합니다. 2, 3년 전부터 인건비를 줄이려고 도입되던 무인기기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지금 요새 좀 불편한 시기잖아요. 그냥 터치만으로 바로 메뉴 사진도 볼 수 있고.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 해도 기계로 대체됐던 일자리가 그대로 다시 회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 일자리 10개 중 1개는 자동화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를 없애고 알바를 더 뽑거나 그렇게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은 크게 위축됐지만 IT나 플랫폼 기업들은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고용이 늘어났을까?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5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450명, 카카오는 153명 늘었습니다. 둘을 합쳐도 CJ, CGV 한 기업에서 줄어든 직원 수 2,459명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은 어떨까? 쿠팡은 작년에 직원이 10,000명이 늘어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어 고용 3위 업체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배달이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또는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고용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플랫폼 산업에 들어와서 노동을 제공할 수가 있고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 대책이 없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펼쳐질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준비가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IT 개발자들을 뽑으려고 경쟁이 치열한 반면 사무직들은 있는 직원들마저도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도 빠른 속도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어서 남상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5대 시중은행의 지점이 200곳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굳이 지점을 찾아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크게 줄였습니다. 은행들은 거의 3, 4억 원씩 돈을 주고 직원 2,500명을 내보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와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들은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각각 100명 넘는 개발자들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일자리도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10년 사이 은행원이나 일반 사무직 같은 중간 숙련 일자리 비중은 6.1%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배달 일용직 같은 저숙련 일자리, 그리고 IT 개발자 같은 고숙련 일자리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기업, 잘하는 제품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제품 온 기업에게는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개발자들의 몸값이 치솟은 건 너도 나도 개발자들을 뽑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은 물론 금융, 택시, 교육, 방송,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이제는 IT가 지배합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는 아예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하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이제 개발자들을 뽑습니다.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개발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뀔 줄 몰랐습니다. 기업들은 개발 인력을 키우는 대신 싼 값에 외주를 줬고 대학들은 컴퓨터 전공 정원을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숙련된 개발자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절성부른 떡잎을 가려내고 투자해서 키우는 걸 회사들이 해야지 그냥 단순히 당장 필요한 인재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생각만 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 지금처럼 빨리 변한다면 일자리도 얼마 안 가 수많은 저임금 일자리와 소수의 고임금 일자리만 남게 될지 모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